미국의 관세 압박에 중국이 2차 보복 관세를 발동했습니다. 10일부터 미국산 농축수산물에 10에서 15%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건데요. 이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관세 문제는 어떻게 흘러갈지, 또 우리나라와 세계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중국이 2차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10일부터 미국산 농축수산물에 10에서 15% 관세를 하기로 했는데요. 2차 보복 관세를 시작하게 된 배경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의 명분은 좀비 마약인 그 펜타닐에 대한 중국의 규제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기가 그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했다는 흔적이 보여집니다. 이번에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품목수는 740개 품목으로 상당히 많긴 하지만 전체 수입 물동량은 223억 달러 정도니까 전체 중국이 미국 제품 수입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에 다시 또 10%를 전 품목을 대상으로 했지만 중국은 상당히 좀 고르고 있는데요. 이는 왕이 외교 부장이 이야기했듯이 미국이 압력을 가하면 반드시 단호하게 대응한다고 했지만 평화 공존이 필수라는 이야기까지 꺼낸 걸 봐가지고는 협상을 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꼬리를 내린 것은 대미 수출 물동량이 중국 같은 경우는 4천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에 중국의 전기 자동차를 비롯해서 배터리 그리고 태양광 패널 이뿐만 아니라 철강, 선박, 전기 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공급 생산량이 미국의 500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공급 과잉 덫에 걸려서 중국 기업들이 많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협상 여력이 더 있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협상 여력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부과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언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의 카드를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카드는 만들었는데요. 문제는 성과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6월 달에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된 실무자 간의 이야기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6월 14일은 트럼프 생일입니다. 그리고 6월 15일 날은 시진핑 생일이기 때문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데 많은 그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버스데이 그 서미트 그러니까 생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소문난 전체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게 그대로 드러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이번 전인대 동안에 중국이 보인 그 내용을 보면은 하반기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실탄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무역 전쟁이 이제 본격화되는 것을 대비해서 재정 적자를 8천조 원에서 1,100조 원으로 늘려주고요. 초장기 국채 발행뿐만 아니라 지방의 특수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하반기 무역 전쟁에 대비한 실탄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중국은 2구 환신 제도를 작년 9월 달에 실시를 했는데요. 이때 소비를 먼저 끌었으면서 다른 제품들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들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트레이드 오프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로 인해서 이번 1, 2월 달에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13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하면서 마이너스 0.7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은 관세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보다는 디플레가 오히려 경제에는 더 충격적인 상황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중국의 2월에 있었던 1차 보복 관세 이후에, 즉 에너지와 일부 공산품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농축수산물, 즉 농민들, 트럼프의 주요 지지 기반을 타격한다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미국에 대한 단계별 조치가 또 행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 전인대 기간 동안에 국익을 위해서라면 미국과의 대결을 피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역공을 하기 위해서 뭐 딥싱크라든지 그리고 알리바바 Q1이나 그리고 많은 수와 같은 AI 같은 모델을 개발시켜서 출시를 했고요. 이제 앞으로 속속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6G와 관련된 통신과 관련된 저궤도 위성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수출 규제뿐만 아니라 투자도 규제가 돼 있는데 앞으로 6G 휴먼 로봇과 관련된 규제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는 4월 2일부터는 성역 관세부가 또 멕시코에 생산 중인 중국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 부과도 있을 거고요. 철강, 알루미늄, 구류, 목재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뿐만 아니라 중국이 우회 수출하고서 미국에 그 수입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미중 간의 무역 관세 전쟁은 앞으로 하반기까지도 계속 진행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자동차나 IT 기업에 대한 제재도 있을 거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2차 보복 관세가 농축수산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글로벌 농산물 시장이 크게 흔들릴 걸로 보여지는데 글로벌 농산물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요? 네, 먼저 사례를 보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무역 제재에 앞서 가지고 몰리브덴에 대한 텅스텐과 관련된 수출 규제를 했는데요. 수출 규제가 되면서 국제 가격이 무려 20에서 30% 급등을 했습니다. 이번에 농산물과 관련된 규제를 하는데 그렇게 품목이 좀 많긴 하지만 전체 수입 물동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수입하는 223억 달러 정도의 규모를 남미 쪽에서 수입을 한다고 하면은 해상 운송 기간도 길 뿐만 아니라 품질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규모로 양질의 곡물들을 수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옥수수 가격 상승에 따라서 돼지고기 가격도 급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에도 진짜 식탁 물가에도 비상이 걸리는 상황이고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국제 그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전이 그리고 공급망 훼손이라든지 소비자 시장의 어려움도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농축수산물 시장 그리고 식품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고리 싸움에서 그 새우등이 터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사 이익보다는 위기 관리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 통제 품목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텅스텐이나 몰리버 같은 그 국가 에 필요한 그 전략 물자들 같은 경우는 미리 확보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면전으로 그 농산물과 관련된 그 공급이 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가공식품이라든지 또 수입하는 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입선 다변화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수입성 다변화와 또 공급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좀 약간의 안정자산을 좀 구비해 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좀 심화가 된다면 리세션에 대한 공포로 어제도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 관련해서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는 뭐 좀 유예를 하면은 되긴 하겠지만 주가 하락에 따른 영향은 피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M7 같은 경우에 주가가 그동안에 워낙 급등을 했었고요. 주가 수익률 같은 경우는 지금 30배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IT 버블이 터졌던 2001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1% 하락하면은 그 소비는 0.088%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 주가가 IT 때 주가 하락이 18%에 일어났는데요. 이게 고스란히 지금 현재 상황으로 적용된다면 미국의 그 소비를 1.4%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아래 쇼크가 찾아올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됐으면 중국 수입품 물동량을 미국이 수요를 못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수출 물동량도 미국에서 수입
소화를 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인 관세 전쟁이 확대되고요. 미국에 수출 못했던 그 물량이 우리나라로 밀려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나라도 디플레이션 압력이 좀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미리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2차 보복 관세와 관련한 영향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